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도 매우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형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한 개념을 학습할 때 포인트, 핵심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을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7가지 기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이름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일까? 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 정의를 쓰라는 서술형 문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면 인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왜 그런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보다 인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왜 사회인지학습 이론일까? 이 개념을 설명하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거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합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동주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인 조작적 조건 형성 기억나시죠? 강화와 벌. 그래서 이런 강화와 벌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 2는 뭐냐면 기대했던 강화가 미발생하면 처벌이 되는 거고 기대했던 처벌이 발생하지 않으면 강화가 되는 거다. 이게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이 부분이 예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포인트 2.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다면 사회인지 학습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포인트 3.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 바로 관찰 학습인데 이 관찰 학습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관찰 학습의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 3입니다. 자, 포인트 4. 그 다음 이 관찰학습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집중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주의 집중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주의 집중을 시킬 건데 관찰학습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 모델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 관찰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명칭상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떤 모델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게 핵심 나올 수 있는 거죠. 포인트 4는 어떤 모델을 교사가 제공해야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 4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모델의 유형과 종류는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드릴 거예요. 팁 하나만 여기서 딱 드려보자면 그거예요. 자기와 동일시되는 모델도 중요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랑 불일치하더라도 존경하는 모델, 이런 유형의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포인트 4입니다. 자, 포인트 5는 뭐냐? 관찰 학습의 맨 마지막에 학습이 끝났을 때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강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관찰 학습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강화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 이 3가지 강화가 있습니다. 이 강화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 5번째, 저와 사회인지 학습에서 배울 5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6번째, 그 중에서 자기 강화를 제가 따로 떼놓고 왔어요. 왜 떼놓고 왔냐? 강화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기 강화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자기 강화에 대한 문제만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강화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6로 6번째 포인트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니 아니면 뭐 메타인지니 이런 개념들이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도 마찬가지로 남이 누군가에게 주는 수동적이고 이런 강화보다는 자기 강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교육에 미친 영향력,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게 포인트 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구성을 보시면 이 위에 포인트 1에서 이 질문을 달아놓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더라도 이
포인트들을 계속 보면서 이거를 숙지할 수 있게. 그래서 포인트 1부터 포인트 7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클리어하고 마스터할 수 있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는 학습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이겔루스의 정교육 수법이라 볼 수 있어요. 먼저 대요, 큰 개요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 문제 포인트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포인트들이 결국 키워드가 될 것이고 혹은 이것들이 예상 질문으로 나중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매 강의마다 우리가 새로 배우는 개념마다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해서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인지 학습 이론 첫 번째 문제, 왜 사회학습 이론일까?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직접적인 강화와 벌에 의해서만 학습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건 다 이해하시죠? 행동주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아이에게 직접적인 강화나 직접적인 벌을 제공해서 그 행동을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로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해 나가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행동주의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조작적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둔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강화 벌이 제공돼야지만 학습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행동주의는. 그런데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는 강화와 벌 없이 관찰을 통해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델링과 또 대리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와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차이는 뭐냐면 사회인지 학습 이론도 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강화를 받으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를 얹고 이제 묶고 가는 거죠. 얹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강화 벌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아이가 내가 아닌 어떤 모델이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델링하고 따르려고 하고 또 그 모델이 어떤 강화와 벌을 받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강화 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이론에서는 직접적인 강화 벌 없이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학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왜 용어를 굳이 사회 학습 이론이라고 붙였을까?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중요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적인 어떠한 이런 강화 벌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놓여 있는 대상들을 보면서 내가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 주위에 놓여 있는 모든 이 사회 환경이 나에게 학습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떤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학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결국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여기서 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건데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왜? 내가 놓여있는 친구들의 모습, 교사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모델링을 하고 관찰 학습을 하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학습이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직접적인 어떤 강화나 벌에 의해서 학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 학습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사회가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이론 학습 이론의 핵심 포인트가 뭐다? 사회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사회 학습 이론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모델링과 대리적 조건 형성이다. 대리적 조건 형성 어렵지 않아요. 나한테 강화 벌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다른 대상이 강화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선생님께 청소를 안 하고 혼이 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직접 혼나진 않았지만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뭐다?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학습이란 무엇이냐? 결국 아이들이 바람직한 학습 상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직접적인 조건 형성도 일어나는 게 맞다. 즉 아동에게 직접적인 강화벌을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은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행동은 늘려나가는 이런 직접적 조건 형성도 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나는 걸로 보지만 뿐만 아니라 모델링과 대리적 조건, 그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모델을 관찰하고 거기서 그 모델이 어떤 강화벌을 받는지까지 봄으로써 대리적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걸 봄으로써 대리적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강화벌을 받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학습이란 직접적인 어떤 조건 형성과 모델링과 대리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학습자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바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 1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 사회 학습 이론이니까 이제 이해가시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이 용어에서 사회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관찰 학습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내 주위에 놓여져 있는 주변 환경, 사회가 나한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학습 이론의 핵심 포인트의 용어 개념이 사회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인트 1 조금만 더 깊게 이해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회학습 이론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관찰학습이란 거, 그리고 기대와 신념이라는 거, 이런 게 어떻게 연관이 돼서 학습이 일어나는지 제가 행동주의와 이렇게 비교표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